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이번 공동주택 격리실무 시간에는요, 부가내역서, 그러니까 부가하는 법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동주택 격리실무 전반에 대해서 에듀파에서 인터넷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이미 강의를 찍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유튜브를 하는 거는 그 약간 여기랑 같이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에듀파에서 강의한 거 좀 소개를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31차 시루에서 이렇게 강의를 찍었고요. 공동주택이란부터 시작해서 회계 기초, 그 다음에 그 계정의 이해,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기본 메뉴를 다 쫙 설명을 해드렸고요. 부가부터 연습, 부가 연습, 그 다음에 수납 잡는 법, 회계감사 예산 결산, 그 다음에 연말정산, 그리고 자산의 관리, 각종 문서의 양식, 리스크 예방까지 31차 시루에서 쭉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필요하시면은 격리 실무에서 들으시고요. 저는 보통 지방에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제가 일부러 사실은 저희가 이거 찍은 거거든요. 요즘은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원 가기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원 다니셨다고 해도 혹시 더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가 순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부가 1과 2로 찍어서 한번 올려드릴 생각이고요. 부가 1은 수납부터 부가 명세서 작성까지 할 거고요. 2는 검침 주차비 입력부터 부가 마감까지 6에서 9번까지 요거는 내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수납부터 부가 명세서 작성까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부가 순서는 수납, 전표 입력, 말일 전표 입력, 재무제표 부속 명세서 작성, 부가 명세서 작성, 검침 주차비 입력, 전산 부가 처리 가수금, 부가 마감이 있죠. 수납은 여러분 뭐죠? 말 그대로 수납은 여러분들 그 입주민들한테 관리비 부과하시죠? 그러면 그 부과한 금액을 이제 관리비를 납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납부한 금액들을 수납을 잡겠죠? 수납을 하는 방법들은 우리 입주민들이 관리비를 가지고 은행에 가셔가지고 뭐 직접 지료로 납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통장에서 요즘은 뭐 토스라던가 아니면 뭐 뱅크라던가 이런 걸로 해서 많이 그냥 바로바로 대체를 하시죠. 우리 관리비 통장에다가 대체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동이체를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자동이체는 통장에서 내 통장에서 직접 통장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카드 자동이체도 있고 뭐 그러시겠죠. 요즘은 워낙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현금이나 카드를 확인을 해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일날 이제 자동이체 수납까지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수납이라던가 아니면 비용이나 아니면 수입에 대해서 전표를 입력을 할 거예요. 그죠? 전표 입력을 할 때는 항상 일자별, 통장별로 확인해서 사용을 하시고요. 현금도 몰아서 하시지 말고 반드시 일자별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말일전표를 입력을 할 거예요. 부과를 해야 되니까 말일전표를 할 건데, 말일전표는 미지급금은 뭐죠? 예, 말 그대로 미지급금은 아직은 지급되지 않았는데, 부과는 뭐예요, 여러분? 부과를 하려고 하면 전기료나 수도료나 난방비 같은 게 있잖아요. 전기료나 수도료, 난방료 같은 거는 아직 우리가 납부하진 않았지만 다음 달에 납부하기 위해서는 그 돈이 엄청 큰데 막 2억, 3억, 4억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돈을 미리 걷어두지 않으면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는 않은 돈이지만 부과하기 위해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쓴다고 말씀드렸죠. 미지급금을 미리 말일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놓습니다. 예수금은 뭘까요? 미리 걷어놓는 돈이라고 그랬죠. 4대 보험 같은 거는 다음 달 10일날 납부를 하는데 급여는 그 달에 미리 31일날이나 25일날 주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미리 급여를 줄 때 그 세금을 미리 떼어놓습니다. 그 금액을 예수금이라고 하겠죠.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직기비품이나 공기비품이나 이런 거를 사줍니다. 물건 같은 거를 구매를 우리가 하죠. 비품을 살 때 그걸 한꺼번에 우리가 부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비용으로 부과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 선급비용은 뭘까요? 예, 선급비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래는 화재보험료나 보험료 할 때나 원래 사용하는 비용이에요.
1년 동안에 내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내면 부담되니까 11분의 1, 24분의 1 이렇게 해서 내는 건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경상적인 비용 있잖아요. 그런 뭐 좀 큰 비용 한꺼번에 내면 부담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선급 비용으로 사용해서 미리 내는 비용을 뭐 12분의 1, 뭐 6분의 1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 거를 선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미부가 관리비는 뭘까요? 네, 아직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를 미부가 관리비라고 하고요. 그 관리비를 써놔야지 나중에 미수관리비로 돌릴 수 있겠죠? 이건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는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제가 부과하기 전에 항상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완료를 해야 된다 그랬죠? 엑셀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부가명세서를 작성할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완료를 한 다음에 부속명세서를 작성을 할 거고요. 요거는 회계 프로그램 결산 내역으로 엑셀 부속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저는 보통 회계 프로그램의 그 결산 내역 중에서 저는 보조보 원장을 보고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 손익계산서, 그 월별 손익계산서를 보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검침 주차비 입력은 검침값 입력, 주차비 입력, 별도 금액 등을 입력을 합니다. 7번, 8번 전산 부가 처리. 전산이 이제 직접 입력을 해야 되겠죠? 저희는 보통 XPRP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수금 등을 입력을 하고요. 이제 가수금은 일반적으로 이제 중간관리비 예수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확정 말일 전표를 입력을 합니다. 이제 금액이 이제 정확히 정해졌으니까 확정된 말일 전표 금액, 아까 전에 이제 임의의 수를 입력을 했기 때문에 확정 말일 전표를 입력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수익과 비용이 일치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관리비는 항상 수익과 비용이 일치를 하지요. 그리고 이제 부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부가 마감을 할 때는 자동이체를 확인을 하고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가 마감 작업을 하고요. 데이터를 전송해서 부가 내역서를 전송합니다. 이건 어디다 전송을 할까요?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 회사에다 전송을 해줘야지 프로그램 회사에서 부가 내역서도 보내주고 고지서도 보내주겠죠? 만약에 부가 내역서를 뽑지 않거나 고지서를 뽑지 않는 데는 그냥 우리 쪽에서 그 업체가 아니라 네, 관리사무소에서 출력을 하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K아파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K아파트에 공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네,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자, 이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수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가의 순서, 유의사항, 수납. 수납은 반드시 발생 시마다 하고요. 통장 일자와 통장을 반드시 일치하도록 수납 처리합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미리 선수납된 금액을 부가 이전에 수납하지 않는다. 이사세대 중간관리비 예수금 등.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부가는 언제 하죠? 만약에 지금이 2020년 9월 10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2020년 9월 10일이라고 그러지만 9월분을 지금 하나요? 아니죠. 2020년 8월 31일 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사 가시는 분이 있어요. 9월 10일날 이사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 거를 관리비를 미리 받아놨어요. 9월 1일부터 9월 10일 거를 중간관리비를 미리 예수해놨어요. 그런데 그러면 중간관리비를 8월 31일 관리비 마감을요. 그러면 9월 15일쯤에 했습니다. 그러면은 9월 1일부터 9월 10일 관리비를 지금 걷어두긴 했지만 그 관리비는 아직 발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 안 했죠, 여러분. 그거를 수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납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납을 잡잖아요? 그러면 발생하지 않은 관리비를 수납을 잡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2월 마감을 3월 20일 날 하고 3월 19일 이전 가수 혹은 예수된 금액을 발생하지 않은 관리비를 수납하면 마이너스가 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관리비가 발생한 이후에 수납을 잡아주라는 이야기겠죠. 3번 중간관리비 금액을 가능하면 부가가 아닌 수납 처리에서 처리한다. 특히 상가.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중간관리비 금액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어디에 넣죠?
별도금액에서 가수금에 넣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물론 발생금액이 안 맞죠. 부가금액하고. 그래서 나중에 미부가관리비랑 미부가관리비랑 미수관리비랑 금액이 안 맞죠. 그렇기 때문에 부가는 관리비 금액을 다 부가를 하고 나중에 부가한 다음에 수납을 잡아주면 됩니다. 가수금으로. 그렇게 하면 발생금액도 맞고 부가금액도 딱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많은 집들이 나오면 사실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격리분들이 그냥 우리 부가할 때 그냥 관리비를 발생금액에 가수금 넣어가지고 그냥 별도금액에서 가수금 넣어서 차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상가일 경우에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상가일 경우에 만약에 그거를 발생금액에 넣고 별도금액에서 가수금을 차감을 해줬어요. 근데 그 가수금은 비과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수금은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그 집은 실질적으로 과세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관리비는 실제로 과세인데 이분이 중간관리비나 이런 거는 비과세로 다 차감을 해주면 세금계산서에서 이분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금액이 안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관리비 금액을 가능하면 부가가 아닌 수납 처리해서 처리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 부가를 하고 부가 완료 후에 가수금이라는 수납기간으로 잡아서 수납을 잡아준 다음에 그분들한테 보낼 때 관리비 고지서를 고쳐서 보내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표 연계를 하시면 편리합니다. 이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왜 이걸 안 하시냐라고 물어봤더니 전표 연계를 하면은 가수금이 다 하나로 잡혀서 안 하신대요. 근데 그 안에서 금액만 변경되지 않으면은 수정되는 거 아시죠? 요거 다 수정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표 연계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부가의 순서 수납 처리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수납 처리 요런 거는 혹시 뭐 성우하시는 분들이나 아예 정말 XPRP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신 분들 빼고는 이걸 다 보셨을 거예요. 수납 처리할 때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여기 구분은 관리비랑 선수관리비, 입주 구분은 뭐 전체든지 뭐 시행사든 뭐 분양이든 미분양이든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납부기한, 수납 방법, 그 다음에 수납일자, 수납기관 뭐 있죠? 조건, 수납처리, 수납일, 조건, 수납기간 설정하고 수납처리하면 되는데요. 조건은 일수계산에서는 전체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보통 조건은 동호, 전체, 성명, 금액이 있어요. 수납기간은 수납기간에서는 여러 수납기간과 가수금, 기타, 중간관리비 등이 있고요. 관리비가 과대 납부되는 경우는 요즘은 중간관리비 예수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가수금을 차감할 수 없는 경우는 부가 완료 후에 가수금으로 수납기간 선택해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근데 이거 조건에서요, 동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만약에 그 성명으로 입금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성명으로 하시면 되고요. 금액으로 입금하신 분들은 금액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가액, 연체료, 비율, 이거는 이제 비율로 몇 퍼센트 하시는 거고요. 그 아파트에서는 연체료, 그 회계 처리 기준에서는 연체료를 먼저 차감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보시면 수납에서 자 수납 처리 누르시면 여기 동호에서 1동 101호 누르시고 그러면 여기 1동 101호 금액이 나오죠. 그럼 여기 선택 누르시고요. 수납 처리 누르시면 됩니다. 미수금과 회계 비교 한번 볼게요. 그 홍진에서 가장 저는 그 개발한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수납 전표 연계하고요. 이 미수금 회계 비교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수납과 이 수납 처리 미납조에 들어가시면 미수금 회계 비교가 있어요. 여기서 미수금 회계 비교 여기 보시면 이 회계랑 이 수납을 늘 그 비교를 해주거든요. 서로 수납 이게 전표 연계일 때만 이거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부가 마감한 날로 마감전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이렇게 분홍색이 안 보이고 같은 날로 보입니다. 만약에 이게 부가 마감한 날로 마감전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분홍색이 보이는데요. 이게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부가 마감 전에 수납을 하면 마이너스가 뜬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얘는 이게 7월 19일 날 부가 마감을 했어요. 요 세대가. 근데 18일 날짜로 여기가 수납을 잡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분홍색으로 날짜가 떴죠. 그래서 부가 마감한 날로 반드시 마감전표를 작성하시고 부가 마감 전에 수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가수금으로 잡아놨다가 그 다음에 가수금으로 수납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전표 입력하시는 건 좀 보여드릴게요. 전표 입력은 발생 시마다 하셔야 되고요. 통장 일자와 통장이 반드시 일치하도록 전표 처리하시고요. 현금일 때도 반드시 그 일자와 반드시 날짜를 반드시 일치시켜서 전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2번 회계 개정 과목은 정경리가 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지정한 회계 개정 과목으로 하세요. 전경리는 천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천재가 아니고 여러분도 천재가 아니고요. 전경리도 천재가 아닙니다. 자, 3번 중간관리비 금액을 가능하면 부가가한이 수납 처리해서 처리합니다. 자, 말일전표 입력하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너무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치려면 너무 불편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한 16년 전에 할 때는요. 전표 복사 기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일이 보고 다 쳤거든요. 요즘은 홍진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복사 기능이 생겼어요. 복사도 있고 선택 복사도 있고 수정 복사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너무 편하죠. 전월 말일 전표를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선급비용, 직기비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가수금, 가지급금 등을 추가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복사하냐면 이제 말일 전표라는 거를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의미를 얘기를 해요. 말일 복사라는 건 말 그대로 말일날 치는 전표하고 말일 전체 전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전표는 건복사, 일복사, 선택복사가 있어요. 말 그대로 이 건은 한 건 한 건 복사를 하는 거고요. 일복사는 그 날짜 전체를 복사하는 거고요. 선택복사는 이렇게 한 칸을 눌러서 내가 선택해서 그 선택하는 것만 복사하는 방법입니다. 요걸 보시면 요거를 저는 말일 전표라고 하기는 해요. 보시면 미부가 관리비 대 이 관리비 수입 전표 있잖아요. 이거를 저는 그냥 제가 1번 말일 전표라고 얘기를 할게요. 1번 말일 전표예요. 미부가 관리비 대 관리비 수입 전표입니다. 이거는 말일 전표예요. 저는 이거는 수정 전표라는 걸 눌러서 이렇게 전표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7월분 미부가 관리비 대 7월분 관리비 수입은 임의수 1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거 전표를 저는 이제 요거 전표를 복사를 할 때는 선택 복사를 눌러가지고요. 클릭해서 날짜를 다음 달, 그 달 거 할 거면 6월 거를 7월 걸로 복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로 복사를 해준 겁니다. 요거는 두 번째 말일 복사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굉장히 복사 많죠? 자, 전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적은 거예요. 말일 전표 여기 보시면 여단지는 굉장히 큰 단지이기 때문에 전표가 거의 아마 아마 11번부터 아마 여기 전표까지 아마 이 전표가 다 아마 말일 전표였을 거예요. 여기부터가. 11, 12, 13, 14, 15, 16, 17, 18, 19번까지가 아마 다 말일 전표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 아마 클릭해서 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을 대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감가상각비, 여기 이제 감가상각비도 있고, 여기는 제가 상가 건데요. 여기는 굉장히 적죠. 보시면, 뭐 전기료, 수도료, 난방료,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거죠. 지급수수료, 전기안전대행료, 뭐 수선유지비, 이런 거를 이제 미지급금으로 다음 달에 잡아놔야만, 미지급금, 성급비용으로 잡아놔야만 다음 달에 부과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화재보험료. 그러니까 전기료, 수도료 이런 거는 미지급금으로 잡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화재보험료나 수선유지비 같은 거는 성급비용료로 잡아놔야 되겠죠. 이런 것들. 용역비 같은 거, 청소비 이런 것도 미지급금으로 잡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미부가관리비를 관리비 수입으로 잡아놓겠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잡아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말일전표입니다. 말일전표 2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할게요. 말일전표 2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미부가관리비 대 관리비 수입을 말일전표 1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표를 잡아 놓으셔야만 그 전표를 완벽하게 해놓은 겁니다. 말일전표를 완벽하게 해놓은 겁니다. 매미수로 요거는 이제 확실하죠. 금액이. 요거는 이제 그 저희가 부과하기 전에 전기로 실제로 이제 고지서 온 거 있잖아요. 고지서 온 거 보고 전기로 입력을 해줍니다. 요거는 전기로 이제 그 온 거 보고 금액 온 거 보고 써주는 겁니다. 수도요금 보고 고지서 보고 써주고 화재보험료를 매달 동일하니까 써주고 수전 유지비 써주고 전기료는 그달에 온 거 뭐 수도료 그달 요금 고지서 온 거 보고 그 다음에 뭐 그 혹시 뭐 새롭게 발생한 선급비용 있으면 선급비용 보고 써주고 그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제가 좀 볼게요. 그러면은 7월은 이제 비용을 다 이제 딱 써주는 비용이 이제 완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관리 비용이 딱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말일전표랑 마감전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거를 본 거예요. 제가 7월 거를 볼게요. 당월 플러스 전기 이제 월별 거를 보면 2020년 7월 거 이제 마감된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럼 관리 비용이 1267만 1923원이에요. 여기 1267만 1923원이 있죠. 7월 비용입니다. 요거랑 수익이랑 일치하죠. 관리 수익이랑 비용은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일치해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지 부과를 잘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가총괄표도 1267만 1923원이죠. 말일전표를 보겠습니다. 말일전표를 보니까 미부가관리비가 1267만 1923원, 관리비 수익도 1267만 1923원. 비용이랑 같구나. 말일전표는 미부가관리비랑 관리비 수입은 비용이랑 같구나. 비용이 부가총괄표의 발생금액이고 발생금액이 미부가관리비와 관리비 수익과 같구나. 그런데 7월 말일이서 말일전표 1일과 같구나. 그런데 마감전표는 뭘까? 마감전표는 실제로 7월 31일 거를 8월 15일 날 마감했구나. 미부가관리비가 이쪽으로 갔고 미수관리비가 이쪽에 차변에 왔구나. 미수관리비는 1267만 2030원. 여기 당월 부가금액이 이쪽에 마감전표에 미수관리비로 왔구나. 그리고 미부가관리비 말일전표에 발생한 미부가관리비가 여기 대변으로 와서 상계됐구나. 그럼 나머지 금액은 부가차익이 왔구나. 그럼 부가차익에는 뭐가 있을까? 부가차익과 절상차익이 있구나. 부가차익과 절상차익을 써줬구나 라고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말일전표와 마감전표가 있는데 회계에 그 달 비용이 관리 수익과 일치를 해야 합니다. 요거는 부가총괄표 제가 지난달 걸 보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관리 당월 발생 금액과 일치를 해야 되고요. 그게 말일 전표에 미부가 관리비와 관리비 수익과 일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감 전표는 실제로 마감한 날 7월 31일 전표를 7월 31일을 8월 15일 날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날 마감 전표를 친 거고요. 미부가 관리비가 대변으로 왔고요. 미수 관리비가 이제 발생을 했죠. 미수 관리비는 당월 발생 금액이 아닌 당월 부가 금액이 왔고요. 대변에는 미부가 관리비가 상계 처리가 돼서 왔고요.
그 금액만큼 부가차익이 대변에 와서 부가차액과 절상차액이 대변에 와서 금액이 당월 부가 금액과 일치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일전표는 차변에는 미부가관리비, 대변에는 관리비 수입이고요. 발생 금액과 일치합니다. 마감전표에는 차변에는 미수관리비, 대변에는 미부가관리비고요. 말일전표에 있던 미부가관리비 발생 금액이 상대 처리되고요. 미수관리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미수관리비는 부가금액, 당연히 부가한 금액 전체가 나와야지만 입주민들이 내시겠죠? 그리고 그만큼 만약에 부가금액이 발생금액보다 더 많으면 관리 손익이 나겠죠. 그런데 미수관리비가 미부가관리보다 적으면 관리가 손실이 나겠죠. 그래서 미수관리비가 미부가관리보다 적으면 관리 손실이, 미수관리비가 미부가관리보다 많으면 관리 손익이 나는 그런 분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재무대표, 이번에는 이제 재무대표 부속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가하기 전에 반드시 재무대표 부속명세서를 작성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가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재무대표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미지급금, 가수금, 선급비용, 직기비품 등 부가와 연관된 부분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미지급금은 제가 혹시 지난달에 미지급금 전기료, 수도료, 난방료를 부과를 했는데 혹시 덜 부과를 했거나 더 부과할 수 있잖아요. 혹시 이번 달에 더 부과를 했으면은 덜 부과를 해야 되고, 지난달에 덜 부과를 했으면 덜 부과를 해야 되고, 지난달에 혹시라도 덜 부과를 했으면 이번 달에 더 부과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수금은 혹시 지난달에 들어왔는데 제가 차감을 못했으면 차감을 해야 되겠고, 선급비용을 지난달에 혹시 있었는데 제가 혹시 차감을 못한 경우, 아니면은 이번 달에는 35,330원을 지난달에는 차감을 했는데 이번 달에는 마지막 달이라서 33,350원을 차감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직기비품 이번 달에 생겼는데 이번 달에 부과를 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없이 하려면 꼭 부속명세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금흐름표는 현금흐름표랑은 달라요. 그래서 자금흐름표는 그 부속명세서랑 꼭 연결을 해 두셔야지만 나중에 내가 잘 부속명세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부과를 할 땐 3, 4단계 정도 거쳐서 부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틀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부속명세서는 현금, 예금 및 예치금 현황이 이렇게 있고요. 구분은 현금, 관리비, 그 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 단체, 예금, 퇴직연금, 운용자금, 예치금 있었고요. 요거는 이제 자유롭게 예금 출금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장기수선 충당 예치금 별도로 항상 예치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단체 퇴직연금이나 운용 예치금도 별도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미수채권은 미수관리와 미부가관리비, 전월잔액, 당월발생액, 당월차감액, 당월잔액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미수금은 적요, 전월잔액, 당월발생액, 입금액 잔액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선급비용은 항상 구분을 해서요, 총 발생 금액을 썼고요. 전월잔액과 당월발생, 당월부가, 당월잔액, 당월발생액, 그리고 부가외차를 썼습니다. 요 부가외차를 근데 여기만 썼을까요? 제가? 어디도 썼을까요? 맞습니다. 회계전표에도 썼겠죠? 회계전표에도 썼기 때문에 반드시 두 개가 일치하는지 확인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 당월잔액이 항상 있기 때문에 부가를 금액을 틀리지 않게 부과할 수 있었습니다. 미지급 비용에 대해서도 항상 전월 발생분은 당월 납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월분은 항상 당월 잔액이 0원이고요. 당월분만 항상 남아있도록 했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전월분이 여기에 당월 잔액이 남아있으면 부과를 잘못한 경우가 많이 있겠죠. 예. 그리고 예수금 같은 경우도 저는 항상 이렇게
건강, 국민, 고용, 가끔, 주민 딱 나누고요. 전월과 당월분으로 나눴기 때문에 제가 틀렸으면 어디가 틀렸는지 매우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은 임시계정이기 때문에 매해년도 정리를 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경우는 정리 못했죠. 근데 가능하면 매해년도 정리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요랑 해서 이거는 반드시 그달 정리하도록 거의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흐름표는 실제로 현금흐름표랑은 달라요. 현재 자금 현황과 실제 계정과 과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표고요. 엑셀에 부속 명세서와 잔액을 연결해 놓으면요. 부속 명세서를 바르게 작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요거는 그 관리비 출연금, 자금의 증가와 감소, 요거를 관리비 출연금 플러스 자금의 증가 마이너스 자금의 감소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금액과 현재 있는 자금 현황 있잖아요. 재금, 장충, 퇴직, 운용자금 요 총액과 요 합을 더하잖아요. 빼잖아요. 그럼 딱 0원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부속명세서를 정확히 기재를 한 거예요. 왜냐면 부속명세서에는 수익과 비용 빼고 전체들을 다 기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과 딱 맞아야 합니다. 자, 부가내역서 작성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부가내역서는 저는 보조부 원장을 보고했다 그러는데 운영성과표를 당월 발생비용이 있는 당월 운영성과표 보고하셔도 됩니다. 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본인이 보고 싶은 거 보고 하시면 됩니다. 손익계산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재무상태표는 안 되겠죠? 당월 발생비용을 부가내역서의 입력을 보고 하시면 되세요. 상가의 경우는 과세, 비과세를 구분하시면 되고요.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금액은 전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상가인 경우만 그렇겠죠? 근데 요즘은 부가세는 135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도 하시죠. 네. 상가는 건별로 부가세 대급금을 회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부가세 예수금 맞추어서 부가세 대급금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부가명세서 표지고요. 보통 부가명세서 표지, 그 다음에 3월분 부가명세서 산출 기간은 반드시 기재하셔야 되고요. 납부 마감일, 그 다음에 납부은행, 예금주, 그 다음에 연체료, 기타, 공지사항, 그 다음에 부가총괄표, 여기는 이제 과세, 비과세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니까 상가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 부가총괄표, 일정경소, 승수, 난급, 위탁관리 수수료, 그 다음에 난방비, 공동 난방비 이런 거 아시죠? 일반 관리비라는 거, 사용료 이런 거 다 아시죠, 여러분? 그 다음에 관리비 차감, 그 다음에 일자리 안정 지원 차감, 이렇게. 요즘은 차감하는 거, 그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관리비 부가 상가 거, 과세 내역입니다. 일반. 급여, 재수당, 연차수당, 충당, 여기다 일일이 넣으시고요. 그럼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엑셀로 해서 하는 경우 있습니다. 135제곱미터 초과세대 부가세는요, 자치관리를 제외한 위탁관리의 경우는 135 초과의 경우는 인건비와 인건비 관련 연차 퇴직금, 충당금 포함해서 경비비, 청소비의 10%의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135 초과와 135 이하 세대 이렇게 나눠서 금액을 해서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 단가에서 곱해준 겁니다. 그리고 부가에서요, 잡수입,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예비비, 예금 및 예치금 현황을 다 기재해줘야 돼요. 이거 기재 안 해주시면은 과태료 나와요. 잡수입 현황, 그 다음에 사용내역,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비, 예비비, 예금 및 예치금 현황. 그리고 또 뭐 해줘야 되죠? 여기 없지만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내역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부가에서 실제로 앞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앞에 부분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자, 전체적으로 짠. 수납, 전표 입력, 마를전표 입력,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작성, 부가명세서 작성까지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내일은 검침, 전산, 부가 마감까지 한번 보여드리고요. K아파트 공개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부가가 조금 사실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해보시면은 한 두세 번만 사실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제가 보니까 저는 열심히 하는데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가 없어서 제가 조금 섭섭하더라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이제 내일만 또 지나면은 또